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기초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첫 번째 자료의 유형, 두 번째 변수 상수 리터럴, 세 번째 수식 표현식 연산자. 자료의 유형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할 때 만들어야 될 변수, 상수, 그리고 사용해야 될 리터럴이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식,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를 다루는 수식, 그리고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글자도 들어갈 수 있고 논리형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좀 어려운 개념으로 객체 개념, 모듈 개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식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 연산자들, 연산을 하는 연산자, 쉽게 말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연산들도 있겠지만 또 뭐 어떻게 뭐 나머지 연산을 한다든지 그런 산술 연산자 이외에도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그 비교를 하는 비교 연산자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논리값을 다루는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를 좀 편하게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유형은 영어로 하면 자료가 데이터고 유형은 타입이죠. 그래서 줄여서 보통 자료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파이썬은 컨셉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언어에서는 자료형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우리가 자료형을 몰라도 명시적으로 몰라도 그냥 막 먼저 사용을 한 다음에 이게 정수였구나, 이게 실수였구나, 이게 스트링이었구나,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형에는 뭐가 있냐면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숫자, 저번에도 했지만 숫자, 그리고 문자, 글자냐 숫자냐 요 두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가 조금 어려웠던 게 불린이 뭐지? 불리언, 그러니까 참거짓, true, false, true, false라는 키워드 자체가 있고요. 그런 단어를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서 1과 0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익히기 전에, 자, 인티저의 int, 정수라는 게 영어로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int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수. 그리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거죠. 3.14라든지 5.84 이렇게 소수점 점점 들어간 것들. 그래서 그거를 플롯이라고 하고, 플롯이라는 거는 뜻이 좀 영어 단어를 외우기가 좀 힘드실 텐데, 플롯이라는 거는 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뭐 바닷가 같은데 뭐 인천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 거제 앞바다 이런 데 가면은 뭔가 부유물 같은 게 이렇게 부표가 떠 있죠. 그 부표 뜰부자에 그 한자어로 뜰부자 떠 있다라는 그런 뜻을 플로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플로팅이랑 도대체 소수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소수점을 보면 3.142로 27.43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소수점 자리가 떠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123.5 이런 말이 있어요. 123.4가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234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소수점 표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좀 어렵지만 그 소수점 찍는 자리가 그렇게 지수 표현식으로 하면 아까 뭐 123.4가 1.234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말이 좀 어렵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플롯에 대한 게 조금 단어를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걸 다 몰라도 프로그램 하는 데는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해가면서 실습해가면서 천천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숫자형 중에서 복소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던 복소수라고 하면 지금 전문적인 분들은 이걸 많이 다루시겠지만 실수 더하기 허수의 개념 있죠. 그게 합쳐진 거를 말하는데, 뭐 여기도 자료형을 좀 뺐습니다. 근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실수 더하기 복수, 컴플렉스는 복잡하다라는 뜻이죠. 실제수와 허수가 포함된 숫자를 복소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학 데이터를 잘 다룰 일이 많이 없으니까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그런
의미가 뭐냐면 파이썬에서 나오는 의미는 파이썬에서는 과학 통계 데이터라든지 대용량 데이터라든지 이런 뭔가 실험적인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이구나, 수학적인 데이터를 많이 다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자료로 복소수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해서는 스트링, 불린형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한 게 기본 자료형이고요. 기본 자료형에 또 뭐가 있냐면 고급 자료형이 있는데 이름을 한번 들어보면 리스트라는 거는 여러 개라는 느낌이 좀 오시죠? 무슨 블랙 리스트, 파일 리스트 하면 그래서 이건 여러 개에 있는 리스트. 튜플이란 단어는 좀 어렵는데 튜플이란 뜻도 리스트와 좀 비슷한 단어긴 합니다. 튜플이라는 한 행을 말하는 건데 한 행. 여러분들 엑셀 파일 같은 데서 여러 데이터가 있으면 뭐 학생 10명의 데이터, 직원 100명의 데이터, 직원 1명에 대한 데이터 있죠. 그러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한 세트 정도를 튜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고 딕셔너리, 사전이라는 뜻이죠. 사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구나. 그리고 밑에 그 다음 세트라고 나오는 거 보면 집합이란 뜻이죠. 해석을 직역을 하면. 그래서 파이썬의 전체 데이터는 기본 자료형 아까 왼쪽에서 다뤘던 거는 기본 자료형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데이터형들도 제공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라고 하면 뭔가 순서를 가지게 있겠구나. 순서라는 개념을 시퀀스 이런 개념을 쓰는데 순차적인.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부 같은 거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직원 목록 이런 거 할 때 정렬이 좀 돼 있죠. 1번, 2번, 3번 아니면 사원 번호대로 학번 번호대로. 그래서 순서를 가지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총칭해서 묶어서 이게 컨테이너라는 거 있죠. 컨테이너 박스라면 뭔가 큰 걸 담는 용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다루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 뒤에 좀 자세하게는 우리가 뒤에 따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급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료형이 이런 게 있다 정도 개념적인 것만 알아두시고 단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트. 자, 자료 유형 정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변수, 상수, 리터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일단 뭐 다른 점을 알기 전에 변수는 무엇인가 이 그림에서 이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확한 예로 이겁니다. x가 변수입니다. 쉽죠? x는 변수이고요. 오른쪽에 들어갈 1은 값이라고 합니다. 값.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1이라는 값은 영어로 value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이 x는 1 이것만 이해하시면 변수를 다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하신 거죠. 자, 그러면 x가 변수고요. 1이 값이에요. 1이라는 값을 x에 넣었다, 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나중에 수식 나올 때 설명드리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변수라는 뜻은 간단하게 변할 수 있는 수, 변경 가능한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1을 x에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x에 5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나오면 오른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5를 x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원래 기존에 x에는 1이 있었는데 그 1은 없어지고 덮어 쓰게 된 거죠. 이제 5가 살아남는 거죠. 그럼 x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x라는 거는 변수라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 컴퓨터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걸 코딩을 한다고 하는 거고 파이썬은 그 도구입니다. 코딩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그 코딩하는 도구로 변수를 사용한다? 변수를 만든다? 그 이야기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면 CPU 있죠? CPU가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면서 뭔가 일을 처리하겠죠? 근데 일을 처리할 때 데이터들을 막 다루는 공간이 어디냐면
그렇죠.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 그 메모리에 값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가 CPU가 처리를 하는데 그 메모리에 1이라는 값을 넣었다가 5라는 값을 넣었다가 하는데 거기 메모리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 거죠. X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뭐 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B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일단 감을 좀 잡으시고, 그럼 상수라는 거는 변수의 반대죠.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면 상수라는 거는 항상 상자, 변하지 않는다. 좀 뭐 속된 표현으로 낙장불입 한 번 딱 넣으면 끝나는 거 3.141592 빼박이라는 표현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말로. 그래서 3.141559를 갖다가 파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변수는 한 번 넣으면 다음부터 못 바꾼다고. 못 바꾼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좀 관례적으로 대문자 P라는 걸 좀 쓰죠. 대문자 P. 시작할 때 변수명을.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 바뀌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literal이라는 말을 뭐 literal,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literally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표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영어 회화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여러분들 하나 회화 중에 하나 드시면 어떤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게 아시죠? absolutely, 절대적인. You're right? 맞아? 이렇게 하면 absolutely, 절대적으로 맞아. 확신해 이런 뜻으로 쓴다면 literally 이런 말 한마디를 쓴다면 어떤 거냐면 야 그래 말 그대로 곡해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뭐 그런 말에 문자 그대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literally 문자 그대로는 뜻인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요겁니다. 3.14 무슨 뜻이냐니까 여기서 아까 1 이게 변수 값이었죠. 5가 값이었죠. 3.1415가 값이었죠. 이 값이라고 표현했는데 변수에 넣었는데 이거 뭐 변수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딱 요것만 봤을 때 3.14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자료형을 유출할 수가 있죠. 3.14는 뭐다? 플롯이다. 그러면 여기 해피라는 5글자의 작은 따옴표가 있죠. 그 글자에는 문자에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든지 양쪽에 아니면 쌍따옴표를 붙여주든지야 문자가 되죠.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뭐 해피라는 것만 봐도 글자를 알 수 있지만 글자를 표현할 때는 항상 양쪽에 쌍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를 붙여준다. 그래서 리터럴이란 말은 실제 값을 봤을 때 이 자료 유형을 유추할 수 있는 거를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거는 리터럴인데 뭐다? 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실제 값을 말하는 건데 값에 대한 특징 중에서 자료형을 유추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변수를 x를 만들든 a 아까처럼 앞에서 나온 것처럼 x라는 변수를 만들든 파이라는 뭐 상수 변수를 만들든 밑엔 변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런 걸 만들 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대문자와 소문자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대문자 A1과 소문자 A1 변수명을 A1으로 만들었을 때 이 두 개는 다르게 취급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변수들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로 다른 거다. 그렇죠? 변수라는 거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7up, 뭐 7up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up7. 그러니까 숫자가 뒤에 나오는 변수는 만들 수 있다. up7. 그러니까 up7이라는 변수에 뭐 7을 넣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특수 문자는 안 된다. 특수 문자. 특수 문자 뭐 키보드 1, 2, 3, 4, 5 숫자 보드 보면 느낌표, 골뱅이, 우물 정자, 달러, 퍼센트 이렇게 뭐 꺽쇠, %, 별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안 되는데 특수 문자는 언더바는 가능하다. 언더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골뱅이 age 이게 골뱅이가 특수 문자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언더바 age. 언더바는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어디든지 올 수 있다는 거. 언더바만 빼고는 다 안 된다. 자, 이 정도 특징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겪으시면서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식별자라고 좀 유식한 단어로 부릅니다. 식별자를 영어로 하면 identifier라고 하는데 딱 단어를 유심히 보시면 ID라고 하죠. ID. 특징이 뭘까요?
유일해야 된다, 고유해야 된다, 유니크해야 된다, 중복이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변수를 만들면 한 번 만들면 그걸 계속 쓰겠죠. 또 A를 만든다라는 거는 또 웃긴 거겠죠. 그래서 A는 만들어 놓으면 그 한 놈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지금 변수 이름을 만들 때 특징이 뭐냐면 예약어, reservation word, 뭐 똑같은 말인데 키워드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파이썬에서 코딩을 할 때 몇 가지 단어들을 자기네들이 쓰고 있어요. 밑에 33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and, as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으시고요. 다 외울 수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단어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뭐 if 이런 게 있죠. if는 7 이렇게 하면 7을 if에 넣으면 안 돼. if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안 됩니다. if라는 거는 다른 키워드로 나중에 프로그램 하다 보시면 자주 보시게 될 건데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대부분은 코딩하면서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단어, 여기 있는 이 단어 변수명으로 쓰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상수, 리터럴 이 중에서 제 변수 이름을 짓는 것 중에 내가 취향, 테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변수명은 아까 이제 법적으로 지울 수 있냐 없느냐, 뭐 특수문란자는 안 된다, 숫자가 처음에 안 나온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변수명을 좀 잘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짓는지는 알겠어요. 뭐 영어 단어로 지으면 될 것 같고 대소문자 섞어서 지으면 될 것 같고 특수문자는 언더문자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름을 단어가 두세 개일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존하는 방식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변수명을 뭐 쓰는 취향, 스타일이라고 하죠. 스타일들이 많은데 자, 왼쪽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카멜 스타일. 카멜이 낙타죠. 낙타가 등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밑에 카멜 케이스 이걸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어가 두 개이죠. 카멜과 케이스. 그러면 시작할 때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카멜. 그리고 뒤에 케이스의 C는 대문자로 죠.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일 때는 두 번째 시작 문자에 대문자를 쓴다. 시작은 소문자로. 그러면 스네이크 케이스 이게 뭐냐면 스네이크 케이스 밑에 보면 스네이크 언더바 케이스 단어가 두 개일 때는 다 소문자로 쓰고 단어 두 개는 소문자고 중간에 언더바를 쓴다. 케이스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사례란 뜻인데 뭐 영어에서 이런 거 있죠. 어퍼 케이스 대문자, 로이어 케이스 소문자. 그래서 문자, 철자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쓰고 그 다음에 케밥 케이스 케밥이 뭐 이렇게 꼬지처럼 생겨가지고 케밥 이렇게 해놨는데 케밥 자체가 고기를 꽂아 놓은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케밥 빼기 케이스 하이픈이 들어갔는데 파이썬에서는 케밥 케이스로 쓸 수가 없다. 왜? 언더바 이외의 특수문자 여기는 언더바가 아니고 하이픈이잖아요. 그렇죠? 빼기 이거는 변수명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케밥 케이스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외에 오른쪽에도 똑같은 거 보면 뭐 중간에 뭐가 있냐 파스칼 케이스라는 형식도 있는데 뭐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스칼 케이스는 시작할 때도 대문자, 두 번째 단어 시작할 때도 대문자, P 대문자, C 대문자 요렇게 파스칼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거 하나의 전부 예입니다. 이렇게 변수명을 단어로 짓는데 두 단어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래서 캐멜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 케밥 케이스, 그리고 파스칼 케이스 가장 많이 쓰는 한 4가지 정도 케이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썬에서는 변수명에서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또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취향이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요. 좀 알아만 놓으시고 앞으로 시작을 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변수 이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럼 변수는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변수명을 우리가 짓는 스타일 같은 것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름을 더 지어줘야 할 건 없을까? 그러니까 변수 말고 말이죠. 변수 말고 뭐가 있냐면 함수 이름? 우리가 함수를 만든다고 했으면 함수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그리고 모듈 이름? 모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모듈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함수와 변수의 집합들로 모듈? 그럼 모듈 이름도 만들어줘야 될 거고.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은 지금 우리가 저장을 안 해봤지만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고 나서 주피터 노트북 파일, IPYMB 파일을 저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파일 이름은 우리 마음대로 적어주겠죠. 뭐 챕터 01.
뭐 이런 파이썬 파일이면 .py가 될 거고 뭐 여튼 패키지 이름이든 파일 이름이든 앞으로 우리가 이름을 적어줄 때 이런 것들도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지어주겠지만 이제 이런 걸 지을 때 아까 그런 케이스들의 그런 규칙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생각해 볼 문제란 거죠. 앞으로 이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천천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숫자형도 있지만 문자형 중에 문자를 좀 구분을 좀 하는데 문자 한 개를 문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문자 여러 개를 문자 여러라고 합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는 아니 뭐 한 개 쓰면 한 개고 여러 개 쓰면 여러 개니까 굳이 구분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마다 표현할 때 한 글자를 문자라고 표현하고 여러 글자를 문자 여러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영어로는 차르라고 적어놨는데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우리 캐릭터 있죠. 부캐 두 번째 캐릭터 그 사람의 뭐 그 캐릭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 원래 문자라는 뜻이죠. 글자. 그리고 우리는 파이썬에서는 그걸 송칭해서 스트링으로 엮어서 쓰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그림에 나오는 이 표현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제어 문자인데 제어 문자. 제어라는 거는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죠. 기계 제어 이런 거 할 때 제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니까 뭘 제어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어 문자를 컨트롤 스트링이라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 escape 시퀀스 단어가 좀 어려운데 escape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ESC 키 있죠. 키보드 좌상단에 있는 ESC 키 도망치다 탈출하다는 거고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될 때 ESC 키로 나오시죠. 그래서 그거고 시퀀스라는 건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도대체 탈출 문자라는 게 뭐지? 그래서 밑에 보면 문자는 A, B, C, D, E 뭐 이런 거를 다 문자라고 하고 숫자 1, 2, 3, 4, 5도 숫자 1이 아니라 작은 따옴표로 1을 둘러싸면 글자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다시 보면 제어 문자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해서 보면 슬러시가 아니라 역슬러시입니다. 우리 키보드에서는 여기 한국으로 원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키보드마다 표시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겠지만 역슬러시입니다. 슬러시가 아니라. 그리고 역슬러시가 앞에 다 붙어 있고 뒤에 N, T 또 역슬러시 쌍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러니까 두 글자를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는데 제어 문자는 이게 제어 문자입니다. 제어 문자. 두 글자죠. 두 글자를 하나로 인식을 하는데 첫 번째 앞 글자는 전부 역슬러시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특수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역슬러시에는 줄 바꿈을 한다. 줄 바꿈.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예를 볼게요. 10이라는 거는 숫자죠. 3.14는 플롯이죠. 작은 따옴표에 F를 적었다. 스트링이죠. 쌍따옴표에 B1을 적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스트링이죠. 스트링은 작은 따옴표에 써도 되고 쌍따옴표에도 써도 되고. 그리고 TRU이다. TRU는 글자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작은 따옴표 없죠. 큰 따옴표 없죠. 그리고 얘는 키워드죠. 불리언형 참거짓을 나타내는 논리형 데이터 타입인 true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밑에 이런 걸 해봅시다. 작은 따옴표에 A의 역슬러시 N을 했다. 빨간색으로 요 키올랐다. 그러면 N이라는 글자가 뭐 나중에 출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글자는 뭐냐면 줄 바꿈을 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줄 바꿈을. 그리고 작은 따옴표 자체란 뜻이 뭐 무슨 뜻이냐니까 아니 작은 따옴표 두 개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본 거지. 작은 따옴표 두 개 안에 내가 글자를 넣었는데 야 나가 작은 따옴표 자체도 내가 좀 출력을 좀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역슬러시 작은 따옴표라면 작은 따옴표가 원래 하던 역할이 있었잖아. 그렇죠?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쪽에 썼던 거. 그거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글자 그대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자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식, 표현식 같은 표현 맞습니다. expres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연산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A는 A 더하기 10. 자, 식이라는 거는 등호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등호. 아까 이미 한번 나왔었죠. 변수할 때. X는 1, 뭐 X는 5 변수할 때. 그러면 그건 자체가 식입니다. 변수를 넣는 식, 뭐 변수가 나오고 식. 여기 A는 변수고 N은 변수고. 근데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A는 A 더하기 10과 같다? 아니죠. 같은 게 아니죠.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고요. 같은 거는 등호 두 개를 씁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보면 A와 A10이 어떻게 A와 A 더하기 10이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측에 있는 거를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이 위에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 오른쪽에 있는 A는 3입니다. 그렇죠? 그럼 3 더하기 10을 해서 13이 되죠. 그 13이 왼쪽에 있는 A에 들어가서 이제 A는 3이 아니라 13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등호로 좌우가 나눠진 거를 식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식.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있고 뭐 왼쪽 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비교를 위해서 밑에 걸 보면 야 인풋 가로 열고 닫고 등호 요것도 식은 맞습니다. 식. 그런데 B는 인풋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얘는 뭐지? 얘는 뭐냐면 오른쪽에 내가 식을 적어놨는데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 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배우는 것들이죠. 여러분 자녀분들이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fx 함수를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fx는 2x 플러스 1. 수학을 잘 모르셔도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란 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등호는 진짜 같다는 등호죠. fx라는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칭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2다. 그럼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x가 2면 5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인데 이거 자체 2x 플러스 1을 우리는 표현할 때 그냥 fx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풋이라는 것도 이 안에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이 뭔가 반환이 돼서 온다. 뭐 넣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 인풋이란 건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보겠지만 이거는 값을 입력해달라는 창이 뜨는 거예요. 나중에 파이썬에서. 그래서 인풋 이렇게 코딩을 해놓으면 갑자기 뭐지 값을 입력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로 값을 입력하면 그 입력한 대로 B에다 값이 딱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두 번째는 함수에 대한 반환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위에랑 식이 좀 차별적인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등호는 뭐냐면 배정하다, 할당하다, 대입하다, 영어로는 allocation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담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연산자를 한번 또 살펴볼 건데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쉽죠. 7 더하기 12, 7.3 더하기 3.5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좀 잘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좀 살펴볼 건 이런 거 나누기가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누기 두 개일 땐 정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2를 하면 정확하게 하면 2.5 정도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2.5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는 2.5가 아니라 2로 나왔죠. 그러니까 답이 2.5가 아니라 2.5는 실수형이죠. 플롯형이라고 하는데 그 버림을 합니다. 그냥 정수만 딱 나오는 거. 이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별표 두 개. 이건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5 별표 2는 뭐냐면 5의 2승. 5의 2제곱. 그러니까 5 곱하기 5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5의 3이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25 곱하기 5, 뭐 125,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은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 익숙한 게 나머지라는 건데 나머지 연산. 예를 들어서 50% 3이라고 하면 나누기 하면 몫이겠지만 3으로 하면 계산을 해보면 3일은 3, 3, 68. 그럼 나머지 2가 남잖아. 그렇죠? 그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를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를 나머지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듈라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뭐 그런 것보다 퍼센트가 처음 프로그래밍 코딩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 좀 생소한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연산자라는 건 더하기 빼기 같은 산술 연산자죠. 자, 아까 이거 x 더하기 y를 해서 x에 넣는 거고 x 빼기 y를 해서 x에 넣죠. 그래서 이런 식들을 그냥 이거는 뭐 따로 특별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x 더하기 y를 넣었네. 근데 자기 자신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자기 자신에 넣는다. 표현이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원래 x가 있었는데 그 x에다 y를 더해서 x에다가 다시 더 빠른다. 위에 덮어 쓴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의 뭔가를 더해서 작업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 복합 연산자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좌우가 같아요. 처음에 헷갈리시면 오른쪽을 쓰시면 돼요. 근데 프로그램에는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x 더하기 플러스 이게 복합 연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말하는 거는 x 더하기 플러스 y는 오른쪽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x가 3이었고 이게 y가 2야. 그러면 x가 5로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 표현을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x가 두 번씩 나오니까 줄인 거를 복합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뭐 역슬러시 이런 거 슬러시 2개짜리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산자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망라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연산자 중에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비교 연산자 보면 쉽죠?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하 뭐 이런 뜻이 작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자니까 이런 거죠. A 꺽쇠 B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A는 B보다 작다. A 꺽쇠를 해서 뭐 A는 B보다 크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비교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같지 않다라는 거. 꺽쇠 2개가 이렇게 있는 건 같지 않다고. 여기 등호 2개가 있는 건 같다. 그리고 느낌표 이꼴은 뭐냐? 느낌표 이꼴. 요거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게 2개가 있죠. 꺽쇠 열고 닫고랑 그다음에 느낌표 등호. 이거 뭐 같지 않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논리 연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간단하게 비교를 하는 연산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논리 연산자 빨간색으로 본 거 보면 O와 AND 이거 진짜 많이 나올 건데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true, false와 같은 논리 값을 좌우에 놓고 연산을 하는 건데 AND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true일 때 O와는 둘 중에 하나만으로 true일 때 true를 만들어내는 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논리 연산자, 논리 값을 가지고 다루는 연산자구나 이해하시고요. not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true다. true를 false로 바꾸려면 not true 하면 false가 된 거예요. not false 하면 true로 바뀌어 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논리 연산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실제 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딩을 하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